안녕하세요. 끼리썰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일어난 기묘한 이야기들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 사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32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했었는데 몇 년간 회사에 다니다 보니 그때 열정과 패기는 어디로 가고 일과 사람에 지쳐서 몸과 마음도 바스라지기 직전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업무는 많고 윗사람 비위 맞추랴 아랫사람 관리하랴 그렇게 먹는 걸 좋아했던 제가 입맛을 잃어서 밥도 잘 못 먹고 퇴근하고 그냥 조촐한 안주에 술만 들이키는 생활 패턴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체력과 돈이 없어서 취미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고 점점 쌓여가기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 같지 않은 생활을 몇 년째 이어가다가 정말 이렇게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고민하다가 퇴사까지 생각해봤지만 일하는 몇 년간 단 한 번도 푹 쉰 적이 없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그래 퇴사하기 전에 한번 푹 쉬고 돌아와보자. 그때도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퇴사하자 라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휴가를 내고 정말 푹 쉴 수 있는 곳에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찾던 와중에 인터넷에서 무인사라는 깊은 산속에 있는 사찰을 찾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사람이 머무르지 않아서 버려진 듯한 외관의 초라한 사찰이었는데 오히려 그런 휑한 모습이 휴식이 필요한 제 마음을 끌어당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이상하게 여기를 꼭 가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마침내 휴가를 냈습니다. 휴가를 낸 첫날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푹 쉬었습니다. 누가 보면 죽은 거 아냐?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푹 쉬고 둘째 날은 밀린 집안일을 했어요. 묵혀둔 빨래도 돌리고 집도 깨끗이 쓸고 닦고 정비를 쫙 해둔 다음에 마침내 셋째 날 저는 무인사로 출발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간단하게 짐을 꾸리고 도쿄에서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아탄 버스를 타니 확실히 내가 시골에 왔구나 라는 체감이 들더군요.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 때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울창한 숲과 물소리가 제 묵은 스트레스를 싹 씻어내려준 듯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사찰이 있는 조용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내리자마자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시원해서 휴가를 내고 여기 오기 너무 잘했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버스 정류장에 내리고는 지도를 보며 사찰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도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산길이라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리고 산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정말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더라고요. 30분가량 걸었을까 곧 오래된 목조 건물의 사찰. 제가 인터넷에서 본 무인사가 바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낡은 지붕, 갈색 기둥, 이끼가 낀 돌계단까지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조촐하지만 세월이 느껴지는 그 작은 웅장 안에 잠시 목례를 했어요. 그리고는 외관을 감상한 후에 사찰 마루에 가방을 벗어두고 앉았습니다. 사람에 지쳐 있었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자연 속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미소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들리는 소리는 오로지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와 새소리뿐. 이 환경이 명상하기 너무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명상도 하고 가져간 책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지금 회상해도 그때는 너무 평화롭고 성인이 된 이후에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너무나 평화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니까 해가 이제 서서히 저물기 시작하더라고요. 산과 절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절 마루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없더라도 밤중에 산은 야생동물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어두우면 발을
흩뜨리거나 길을 잃어서 조난될 위험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이제 서둘러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풀어둔 책과 소지품을 챙겨서 가방에 집어넣고 절을 떠나려고 일어서는 순간 멀리서 낙엽을 밟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느릿하지만 꾸준히 내 방향으로 다가오는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며 서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무서운 야생동물인 걸까 긴장하면서요. 하지만 다행인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난 인물은 검은 승복을 입은 스님 같았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빈 사찰인 줄 알았는데 스님이 계셨구나.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스님께 살짝 목례를 하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스님의 걸음걸이가 어딘지 좀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은 앞으로 걸어오잖아요. 근데 그 스님은 몸을 옆으로 들고 마치 개가 걷는 것처럼 옆걸음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좀 기괴하게 느껴지긴 했지만 스님들이 하는 수련의 일종인 건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숨을 죽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걸음만 이상한 게 아니라 눈이 볼록 튀어나와 있었고 양쪽 눈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보고 있는 사시 같은 눈이었어요. 그리고 입술 사이에는 희끗희끗하게 개거품 같은 게 맺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뭔가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빨리 서둘러 이 자리를 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 내려가려 몸을 틀었는데 어느새 그 스님이 빠르게 다가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개거품이 끼어있는 입을 열고는 저에게 말을 거는데 2발 4개, 8개의 다리, 가로로 걷고 2눈은 하늘을 향해 있다. 이게 무엇인가? 라는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가만히 얼어붙어 있었는데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스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 스님이 저에게서 점점 가까워질수록 입가에 거품이 더 뽀글뽀글 흘러내렸고 양쪽으로 벌어진 눈동자는 불길하게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답이 없는 제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2발 4개, 8개의 다리, 가로로 걷고 2눈은 하늘을 향해 있다. 이게 무엇인가? 이건 정말 뭔가 잘못됐다.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제 전신을 휘감았고 저는 그 스님을 등지고 아주 빠르게 도망쳐 미친 듯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 스님의 정체를 한 무언가가 저를 붙잡을 것 같아 뒤를 돌아볼 수도 없이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겨우겨우 뛰어내려와 도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뒤였습니다. 근처에 작은 민가 한 채가 있었고 그 앞 평상에 앉아있던 노부인이 제 모습을 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갔었구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얼굴을 제가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공포가 잔뜩 묻어 있었겠죠. 노부인은 제가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절은 원래 스님이 계시던 절이었지. 근데 어느 여름 이후로 거기 들어간 사람들 중 몇 명이 돌아오지 않았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멍한 표정으로 노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그 절에 이상한 그림 하나 있지 않았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동공이 커졌습니다. 그림, 맞아요. 도망치기 직전 절 찰벽에 부서진 종이창 뒤로 흐릿하게 보였던 그것. 옆으로 걷는 사람. 눈이 튀어나오고 손끝이 집게발처럼 묘사된 그림. 그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카니보즈라고 하오. 개의 요괴지. 사람 모습을 하고 나타나선 수수께끼를 못 맞히면 마음을 먹는다고도 하고 혼을 바꿔치기 한다는 얘기도 있지. 노부인은 배가 아니라 어두운 산길 너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그 절에서 그 질문을 듣고 있을지도 몰라. 그 절과 카니보즈는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가 다시 나타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오늘 들려드렸던 얘기는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개요괴 카니보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릴게요. 부디 오늘도 안전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